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장영철 교수의 직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게이트는 이 대장동 그 설계 과정에 있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주도했고 본인이 자백도 했고 더 뒤에 경과로 보더라도 그가 유동규 등은 하수인이고 그가 주범으로서 이 사건 전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발뺌하고 말 뒤집기하고 상대방 덮어씌우기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를 느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종결돼야 되겠는데 이 시작과 끝이 어떠할 것인가 장 교수 생각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예.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을 저질렀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쓰는 용어가 상당히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찾아봤더니 전에 김부선 씨가 18년도에 이 말을 했는데 이재명은 장편 소설을 쓰는 악마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이재명 씨가 스스로 공익 빙자 사기 설계자임을 이제 고백을 한 이후에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마귀의 힘을 빌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 공동 개발을 했다. 이게 상당히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또 경선 토론 과정에서는 아예 마귀가 돈이라고 규정을 해서 마귀의 돈을 써야 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 오염이 됐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일부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분의 정신 상태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말 마귀나 악마의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다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대장동 비리 개발을 추적하던 젊은 여자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이거 자체가 악마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좀 지나니까 워낙 말 바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마귀의 정의가 또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마귀가 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토건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간담회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허가와 관련된 마귀의 공작은 정말 심했다. 그러니까 이제 토건 개발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는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기 위해서 정말 헌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지만 역부족이었다. 아니 성남시장이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무슨 역부족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마귀의 돈을 나눠 가진 이들이 마귀와 싸운 저를 범인이나 주인이라고 음해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유력한 측근인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측근이 구속되는 날 부패지옥 청렴천국이라는 자기는 정말 깨끗하고 부패한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면서 토건 세력이 부패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자기는 청렴했으니까 천국을 간다. 이 정도면은 거의 종교 교주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또 사법부 판결은 무서웠는지 천하대유라는 어떤 페이퍼 컴퍼니 거기에 사법부 방패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했던 권순일 대법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박영수 특검 이런 등등의 사법부의 중요 인사들을
엄청난 돈을 주고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몇십억씩의 돈이 들어갔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방패막이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막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또 이런 고위직을 거친 판검사, 부정부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방패막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 민간 토건 세력이 다 개발 이익을 차지할 거를 막았다. 그래서 5,500억 원이나 공익으로 환수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용 개발이 돼서 5,500을 환수한 것이 아니고 민간 업체가 개발해도 그 이상의 그 공공기여금은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땅의 용도를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의 용도를 바꿔주는 순간 그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그 독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공원으로도 내놓고 도로도 내놓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개발 사업이든지 다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무슨 크게 기여한 것처럼 이런 것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거는 이런 게 또 토건 비리라고 그러면서 입만 열면 토건 비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씨야말로 관건을 가지고 저질른 토건 비리족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야당을 공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방귀 낀 놈이 이제 성내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측근들이 대거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고 폭로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이 났는데 막 뛰쳐나오면서 불이야 했을 때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은 그 남은 증거들을 그 찾아보면은 그 불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소방관들의 증언인데요. 이렇게 불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정말 마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다. 본인 입으로 마귀를 뭐 돈이라 그랬다. 또 뭐 그 토건 비리라 그랬다. 민간의 그 개발업체라 그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 자기 스스로가 악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김부선 씨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 김부선 씨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악마다. 악마도 보통 악마가 아니고 장편 소설을 쓰는 악마다. 정말 소설이 그 어떤 허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말할 때마다 막 내용들이 바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장편 소설가로 데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구속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 나오기 시작해서 자칫 여당도 분열될 위기에 있는데 문제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재명 지사의 그 폭력적, 현학적 말, 폭당, 폭력적 언어에 여전히 일부는 거기 현혹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민주당의 그 남은 경선 전망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 교수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뭐 그 경선을 떠나서 우선 기본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다란 비리를 저질렀고 이게 사실은 시민의 재산을 강탈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 시민의 재산을 강탈한 건데 만약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은 누가 보호를 할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조용하게 물러나시는 것이 더 본인을 위한 길이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이 사태를 이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단단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